고금리 끝나도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는 이유. 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손님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부동산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닐까? 금리만 내려가면 집값이 오르던 시대가 정말 끝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부동산 신화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한 공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이 공식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집값은 올랐고 집을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으며 사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도 집값은 예전처럼 뛰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는 곳도 예전만큼 가파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친구 박 사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집을 사서 올랐을 때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의 황금기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 있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니 곧 집값이 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큰 결심을 하고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투자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부동산의 고수는 다르다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박 사장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금리는 분명 내려가는 추세인데 집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단지의 매매가가 살짝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들고 전세를 주려고 해도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지며 팔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 층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반면 노는 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을 사는 주 연령층은 30대와 40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 집을 삽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0대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듭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큰 집이 부담스러워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아예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즉,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강남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보면 이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10년 전만 해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 앞다투어 이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금방 팔렸고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를 걸어보면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텅텅 비어있고 경로당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 단지에 20년째 살고 있는 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용하기만 하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대부분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구조 변화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과 집값의 괴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은 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집을 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가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배우자도 맞벌이를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부부가 10년을 모아도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 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조카는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매달 이자를 갚느라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큽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서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택 공급의 과잉입니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어디를 가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집니다. 그 결과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입주한 아파트도 공실이 많으며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한때 분양가보다 높았던 매매가가 이제는 분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신도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이곳은 부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거라는 기대 속에 개발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상업시설과 학교도 함께 계획되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획했던 상업시설의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내 상가는 텅텅 비어 있으며 주차장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 투자했던 한 분의 이야기는 가슴 아픕니다. 그분은 은퇴자금으로 이곳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부산이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되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채 모두 전세도 월세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갚느라 은퇴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고 인생의 필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집을 사기 위해 평생을 빚에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친구 아들이 최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 30년 동안 대출을 갚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기보다는 그 돈으로 여행도 하고 취미도 즐기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적게 낳으며 큰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꼭 서울에 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부동산 수요의 근본적인 감소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투자 대안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재테크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가 낮았고 주식은 위험했으며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훨씬 쉬워졌고 펀드 상품도 다양해졌으며 심지어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투자처도 생겼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선호합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유동성이 높으며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목돈이 필요하고 사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집값 상승을 암묵적으로 용인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값 급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금리 인하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빌리기 어렵고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심리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40년간 지속되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는 지역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떨어질 수 있구나. 집이 항상 좋은 투자는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심리의 변화가 실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급하게 사지 않고 기다리고 가격을 깎으려 하고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은 끝난 걸까요? 집을 사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 사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재테크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